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우울증, 양극성 전동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병력자가 치료 농도의 약물들을 복용하여 사망한 경우 자살 암시 통화 및 카톡을 남기더라도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나 811635, 2015 가단 5072623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기초사실은 아래에서 중복되므로 생략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가, 재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인정사실. 망인의 사인에 관한 결론으로서 부가수는 망인의 사인을 불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약동물 검사상 혈액에서 아래와 같은 약물들이 검출되었으나 모두 치료농도 또는 정량 한계 이하이므로 약물 중독을 적극적인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그 외에 사인으로 보거나 사망과 관계될 소견을 찾지 못하였고, 알코올 검사상 유의미한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다만 약물의 부작용이나 병용 투여에 의한 효과의 증강 등으로 인하여 사망과 관계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후 F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H교수는 망인의 사망은 약물의 병용 투여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 절차 중에 감정 촉탁을 통하여 실시한 감정의 결과로서 대한임상약리학회는 망인의 사망이 약물의 부작용이나 병용 투여에 의한 효과 및 독성의 증가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부터 검출된 약물들 중에는 중추신경 억제 효과를 발휘하는 항우울증 치료제인 아미트리프틸린과 그 대체체인 노르트리프틸린의 합인 0.31mg/L가 치료 농도를 넘어서 한 문헌에서 보고된 독성 농도인 0.3mg/L를 넘어섰으며, 망인에게서 검출된 약물들은 병용하면 위에서 본 표 기제와 같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고, 그로 인하여 호흡수와 호흡량이 줄어들거나 무호흡 상태에 빠지는 포괄적 의미의 호흡 억제 효과의 증가, 중추신경 억제 효과 증가, 심혈관계 부작용 등을 통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이 적지 않으며, 한편 망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을 목적으로 모으고 얼굴을 천정을 향한 자세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구급대가 출동한 다음에 망인을 옆으로 눕히자 갑자기 입에서 꺽 하는 소리가 났으며, 부검 결과 망인의 식도에서 융해되지 않은 알약 1정, 위장에서 융해되지 않은 염분홍색의 알약 4정, 합계 5정의 약물이 추가로 발견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검의 결과로서 그 존재와 용량이 파악된 위 약물들은 그 종류와 수량에 있어서 앞서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아서 그 치료 과정에서 규칙적으로 복용하던 것보다는 더 종류가 많고 다수였다고 보이므로 그 상호작용 자체도 중첩적이고 복합적이어서 그러한 상호작용의 발생의 개연성이 더 높아지고 그로 인한 상승 효과도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사망 당시의 자세와 발견 직후의 정황은 망인이 호흡곤란의 증세를 자각하면서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추정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한편 망인의 사망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은 약물의 복용과 관련된 우울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외에 이 사건 망인의 사인과 연결시켜 그 원인으로 달리 생각해 볼 만한 의학적 소인이나 치료 경력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검출된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우발성과 외래성을 갖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서의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쟁점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서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2014년 6월 21일부터 2014년 7월 29일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중등도 우울증 에피소드, 양극성 전동장애, 혼합형 불안 우울병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현기증 및 어지럼증 등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있는 아미트리프틸린, 디아제팜, 졸피뎀 등의 약물을 복용해 오는 한편 다이어트를 위해 펜디메트라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해 오기도 했던 점, 망인의 사체에서 아미트리프틸린, 노르트리프틸린, 디아제팜, 노르다제팜, 졸피뎀, 토피라메이트, 펜디메트라진 및 펜메트라진이 검출되었는데 위 약물들은 평소 망인이 복용해 오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모두 치료 농도 또는 정량 한계 이하였던 점, 망인이 지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살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없었고 이에 망인을 진료한 의사는 자살 위험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2~3개월 정도의 장기간 동안 복용할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주었던 점, 망인의 사망 원인은 부검 감정에 의하더라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의 대한임상양리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초탁 결과 및 F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자문 의뢰 회신에 의하더라도 약물의 병용 투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될 뿐인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5세의 대학생으로 유흥주점 접대부로 일하였던 데 불과하여 약물의 병용 투여 시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인식하면서까지 위 약물들을 복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망 당시 자살 의사를 밝힌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이 2014년 8월 16일 03시 37분경 부산에서 전 남자친구의 친구인 I에게 보낸 9시까지 연락이 안되면 D302로 신고 좀 해줘. 오빠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 너무 오래 있다가 발견되면 더 비참할 것 같다. 우리 제이도 불쌍하고 라는 카톡 메시지를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라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평소 살을 찌우지 않으려고 다이어트를 하거나 살 빼는 약물을 복용하는 등 체형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부검 당시 키 163cm, 몸무게 52kg 정도로 표준 체중 이하를 유지하고 있었고 부모 및 오빠와도 원만하게 지내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남자친구와의 관계 외에는 망인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발견 당시 망인은 주거지 안방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을 목 쪽으로 모으고 얼굴을 천장을 향한 채 사망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망인의 자세는 자살하는 사람이 취하는 자세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나 제125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2심 판결문 중 전 남자친구의 친구인 I에게 보낸
9시까지 연락이 안 되면 D302로 신고 좀 해줘. 오빠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 너무 오래 있다가 발견이 되면 더 비참할 것 같아. 우리 제이도 불쌍하고 라는 카톡 메시지를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으나 위 메시지 내용은 자신이 자살하면 애양견 또한 굶어 죽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수면제를 다 먹고 죽겠다는 통화도 남겼으므로 위 메시지는 자살 암시성 유서로 봄이 상당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